이 책 곳곳에 등장하는 예측들은 모두 현재의 딜레마에 대해 논의해보자 하는 시도이며 미래를 바꿔보자는 제안일 뿐이다. 인류가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앞마당에 잔디를 깔고 싶어 할 거라고 예측하는 것과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 일단 둘 다 대단히 유력한 예측이다. 하지만 둘 다 입 밖으로 꺼내놓는 즉시 다른 대안들을 상상할 수 있다. 불멸과 신성에 대한 꿈 앞에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그것이 낯설고 불가능한 일처럼 들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일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깨닫는다. 이런 꿈들은 기술적으로는 오만할지 몰라도 관념적으로 오래된 것들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생명, 행복, 힘을 신성시하는 인본주의가 3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왔다. 불멸, 행복, 신성을 얻으려는 시도는 인본주의가 품어온 오랜 이상의 논리적 결론일 뿐이다. 즉, 오랫동안 냅킨 밑에 감춰뒀던 것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는 형국이다. 그런데 나는 테이블 위에 다른 것을 꺼내놓으려 한다. 바로 1막에 등장해서 3막에 발사될 총이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나는 인본주의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지 이야기해 볼 참이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떠오를 때부터 몰락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시도는 인본주의의 논리적 결론인 동시에 인본주의에 내재된 결함들을 드러낸다. 당신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 애초에 결함을 품고 있다면 대개 그 이상의 실현 단계에 와서야 그러한 결함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인본주의의 결함이 드러나는 과정을 노인병동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는 인본주의의 고집스러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무엇이 신성하다는 건가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애처로운 상태에 이를 때까지 환자들을 무리하게 살려둔다. 이와 비슷한 인본주의적 믿음 탓에 21세기에 우리는 인류 전체를 한계점 너머로 밀어붙일 것이다. 또한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인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 예컨대 노화와 죽음의 작동 기제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가 나타난다면 그 컴퓨터는 모든 일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인류가 추구할 의제는 이 장황한 서두에서 내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불멸, 행복, 신성이 최우선 의제로 올라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목표들을 거의 달성할 무렵 그 목표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격변들이 우리를 전혀 다른 목적지로 향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기술한 미래는 과거에 기반한 미래일 뿐이다. 즉, 지난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생각과 희망들에 기반한 미래다. 진짜 미래, 즉 21세기의 새로운 개념과 희망에서 탄생한 미래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되짚어 호모사피엔스가 누구이고 인본주의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으며 왜 인본주의의 꿈을 이루려는 시도가 그 꿈을 해체할 수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기본 얼개이다. 일부에서는 무엇이 우리 종을 이처럼 특별하게 만드는지 이해하기 위해 호모사피엔스와 여타 동물들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미래에 대한 책에서 왜 동물에게 이토록 주목하는지 의아해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동료인 동물들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는 인류의 본성과 미래를 진지하게 논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자신이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동물이다. 또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시도하는 시점에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는 것은 2배로 중요하다. 동물로서의 우리의 과거 또는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고는
신이 된 우리의 미래를 살펴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미래에 전개될 초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데 가장 좋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초인적 지능을 지닌 사이보그가 살과 피를 지닌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인간이 자기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 사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된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유비는 아니지만 상상만 하지 않고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다. 2부에서는 일부의 결론을 토대로 호모사피엔스가 지난 1000년 동안 창조한 기이한 세계와 우리를 현재의 교차로로 데려온 길을 살펴볼 것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우주가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의미와 권위가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인본주의 신조를 신봉하게 되었을까? 이 신조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 신조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예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은밀한 욕망을 만들어내는가? 마지막 3부에서는 다시 21세기 초로 돌아와 인류와 인본주의에 대한 훨씬 더 깊어진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곤경과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왜 인본주의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도리어 그 이념의 몰락을 초래할까? 불멸, 행복, 신성의 추구가 어떻게 인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뒤흔드는가? 이러한 격변을 예고하는 징후는 무엇이고 그 격변은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까? 그리고 인본주의가 실제로 위태롭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까? 3부에서 나는 단순히 가설을 늘어놓거나 무턱대고 미래를 점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데이트 관행, 직업시장 등을 샅샅이 파헤칠 것이다.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가 무척 비관적이고 우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급한 결론으로 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많은 종교, 제국, 문화가 흥하고 망했다. 그러한 격변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인본주의는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는데 30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파라오가 이집트를 3000년 동안 지배했고 교황은 유럽을 1000년 동안 지배했다. 당신이 람세스 2세 시대의 이집트인에게 언젠가 파라오가 사라질 거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연실색해서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파라오 없이 어떻게 삽니까? 누가 질서와 평화, 정의를 보장합니까? 당신이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몇백 년 안에 신이 죽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공포에 질릴 것이다. 신 없이 어떻게 삽니까? 누가 인생의 의미를 주고 우리를 혼돈에서 보호해 줍니까? 후대에 와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파라오의 몰락과 신의 죽음을 모두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 어쩌면 인본주의의 붕괴도 결국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본래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위대한 상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